자, 이제 한번 오늘 살펴본 ETF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정리하기 전에 할 거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1등 국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장기 투자하는데 지치질 않습니다. 미국에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툴, 즉 ETF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와 미국 S&P 500 지수를 차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꾸준하게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산 컬렉터는 친절하니까 먼저 미국 ETF를 알려드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체 ETF를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 투자 금액, 목적 등을 말이죠. 예를 들자면 단기 기간에 투자하는 게 본인의 성향에 맞는지, 아니면 오래 묵히는 게 좋은지, 그리고 월 1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할지, 목돈 1억을 투자할지,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인지, 주택자금을 투자하는 것인지 등등 말이죠. 대략 생각해 보셨다면 종이에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글로써 적어보는 것과 그냥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적지 않으시더라도 영상이 끝나면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습관이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5가지 ETF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TF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왼쪽부터 미국의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는 QQQ ETF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쌍둥이 ETF도 알려드렸죠. 다음으로는 제일 거래가 많고 시가총액도 큰 ETF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SPY라는 ETF입니다. VTI라는 ETF는 미국 전체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S&P 500은 500개 종목인데 VTI는 3,600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전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이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IWM ETF입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DIA로 관심이 있었다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대략 어떤 ETF인지는 아셨을 테고 본인의 성향을 생각하시고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QQQ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것은 이전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IT 기술주와 헬스케어에 치중된 세계 1위 기업, 즉 1등주들을 모아놓은 ETF가 바로 QQQ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맞춘 투자 방법을 지향하는 저는 기존의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하는 IoT와 전기차가 포함된 스마트카가 2020년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 사무 오피스 프로그램, 클라우드 등의 1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QQQ ETF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도 저는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이 ETF의 비중은 애플이 11%, 마이크로소프트가 9.5%, 아마존이 8.3%, 테슬라가 3.9%입니다. 보수는 0.2%입니다. 다음으로는 SPY라는 ETF입니다.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S&P 500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순서대로 500위까지 매긴 기업을 비싼 비중대로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아무래도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형주의 투자에 맞는다는 성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 5개 종목은 QQQ와 비슷하지만 6위 이후부터는 금융주인 JP모건과 존슨앤존슨과 같은 제약주도 포함되어 더욱 많은 업종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즉 나는 많은 업종에 분산 투자하고 싶고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보수는 0.09%로 아주 저렴하죠. 다음으로는 VTI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름부터가 토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가끔씩 VTI와 SPY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숫자만 봐도 3,600여 개나 되잖아요. 물론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흐름이 비슷한 감도 있지만 일단 투자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대형주냐 아니면 시장 전체를 사느냐 이 차이죠. 추종 지수는 US 토탈 마켓 지수입니다. 총 3,628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0.03%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SPY, VTI, QQQ는 상위 종목이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친절한 자산 컬렉터가 준비했습니다. SPY, VTI 그리고 QQQ의 상위 10개 종목과 그 비중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PY와 VTI는 상위 종목의 비중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분산이냐에 따라서 종목의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넘사벽의 비중이죠. 자, QQQ를 한번 보세요. QQQ는 SPY나 VTI와는 다릅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을 보더라도 각 ETF 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QQQ는 상위 10개 종목의 쏠림이 심하죠. 제일 잘 나가는 기술주에 더욱 몰빵하는 지수입니다. 이번에는 IWM ETF입니다. 장이 좋을 때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변동성도 더 크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가 더 좋은 성향이신 분들은 IWM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0개가 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종목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합니다. 퀀트 투자에서도 중소형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더욱 좋다고 하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수익률입니다. 파란색의 IWM이 녹색의 SPY보다 수익률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구간별로 보시면 변동성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수익률이 SPY보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소형주가 잘 나가는 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런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IWM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IA ETF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생긴 지는 벌써 100년이 지난 제일 오래된 지수입니다. 이전에 메가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종목이 30개밖에 되질 않다 보니 실제로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종목으로 종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자금의 흐름이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죠. 업종 대표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뒤처지는 일부 업종도 있기 마련이죠. 추정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고요. 총 3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중 1위의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고요. 그 뒤로 골드만삭스, 홈데포,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이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PY나 QQQ에서 상위를 이루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군요. 더군다나 애플은 22번째 기업입니다. 참고로 아마존과 테슬라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는 없습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와는 좀 다른 지수죠. 제 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S&P 500을 추종하는 SPY가 더 수익률이 좋죠. 아마도 작년에 테슬라를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술주에 눈부신 활약이 있었죠. 2020년 전에는 수익률의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살펴본 ETF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정리하기 전에 할 거 기억나시죠? 본인의 투자 성향 체크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가장 비싼 ETF는 SPY군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각 ETF의 특징과 매칭해보세요. QQQ는 IT와 헬스케어에 집중합니다. SPY는 미국 대형주에, VTI는 미국 전체를 사는 것이고, IWM은 중소형주, DIA는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입니다. 보수를 따져보면 VTI와 IWM이 저렴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은 SPY가 제일 좋군요. QQQ는 기술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절한 자산 컬렉터가 미국 계좌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 ETF별로 매칭이 되는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내 ETF 말고 다른 ETF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실 때에는 조금만 더 검색하셔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연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QQQ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SPY는 킨덱스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이거나 KB스타에도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꼭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VTI는 매칭되는 게 없으니 약간만 응용하면 어떤 ETF를 조합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IWM은 코덱스 미국 러셀 200 ETF, DIA는 타이거 다우존스 30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수에 따른 수익률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오차는 아니니 미국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의 수익률 비교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QQQ는 넘사벽, SPY, VTI, DIA는 비슷한 수익률, IWM은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으신가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